안녕하세요. 뮤지컬 전문가 자방고등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문화산책 시간인데요.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뮤지컬이 아니라 저는 이제 뮤지컬 전문가 입장에서 연말을 맞이해 가지고 뮤지컬 한 편을 보고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쭉 살펴봤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제 동네가 수도권에서 좀 이렇게 먼 동네이기도 하고, 물론 근처에 이제 좋은 공연장이 있긴 합니다만은, 내가 보고 이렇게 좀 접근성이 괜찮은 뮤지컬이 마침 용인에 있는 이제 포원 아트홀이라고 아주 좋은 그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공연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킹키 부츠, 뭐 어떨 때 급하게 얘기하느라고 뭐 킹카 부츠라고 얘기한 적도 있는데, 하여튼 이 킹키 부츠 뮤지컬이 12월 11일 이틀 용인 포원 아트홀에서 공연을 해가지고, 이제 뮤지컬 전문가 입장에서 이거를 안 볼 수 없다 싶어서 이제 거기를 가가지고 뮤지컬을 보고, 다른 그 문화 산책 시간에 제가 쭉 이렇게 말씀 드렸던 것처럼 사실 어떤 뮤지컬이든 그 줄거리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에. 하지만 저는 그 이제 뒷이야기나 관련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오늘 킹키부츠 문화산책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킹키부츠가 이게 실화를 이제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라고 하는데, BBC라는 영국의 방송국이 있어요. 굉장히 그 전 세계에서 뭐 가장 공정한 뭐 방송을 한다라고 하는데, BBC가 공영방송입니다. 우리나라 KBS처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KBS 1, KBS 2 있는 것처럼 BBC도 뭐 1, 2 뭐 이렇게 있는데, BBC2 채널에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동안 11번의 시즌을 반복하면서 방송했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트러블 앳 더 탑이라고. 이거를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게 내용이 어떤 한 기업이나 개인이 이 막 그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이렇게 다룬 플라이 온 더 월 스타일의 다큐멘터리라고 하는데, 플라이 온 더 월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그 프로그램 중에 플라이 온 더 월 스타일의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데 벽에 파리가 한 마리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파리는 그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 프로그램, 리얼 관찰 프로그램을 영어로는 플라이 온 더 월 프로그램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BBC2에서 이 트러블 앳 더 탑이라는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겪는 뭐 문제나 갈등, 사람들과의 뭐 갈등, 기업이 겪는 어려움, 이런 거를 다룬 30분에서 40분짜리 그러니까 리얼 관찰 다큐멘터리가 있었었는데, 킹키 부츠의 실화의 그 모티브를 제공한 스티브 페이트먼이라는 영국 사람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구두 공장, WJ 브룩스라는 구두 공장이 어려움을 겪는 거를 이 트러블 앳 더 탑이라는 BBC2의 프로그램이 1999년 2월에 방송이 됐어요. 근데 그 방송 내용이, 이 스티브 페이트먼이라는 사람이 뮤지컬처럼 이 구두 공장 한 100년 정도 운영해온, 아버지 때부터 운영해온 공장인데, 뭐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 패션도 좀 뭐 성향도 달라지고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실제로 이 공장이 뮤지컬처럼 노스햄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 얼스바톤 지역이라는 데에 있는 구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런던에서 이제 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도버 해협 쪽으로 1시간 동안 40분 정도 떨어져 있는 포크스톤이라는 지역에서 레이시스라는 샵을 운영하고 있는 수 셰퍼드라는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내용인즉슨 아주 틈새 시장을 좀 공략해가지고 남자가 신을 수 있는 그 부츠 같은 걸 혹시 만들어 볼 생각 없냐. 근데 이 스티브 페이트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성격이 활달하고 뭐 적극적인 사람이라, 그런 전화를 받고, 그럼 내가 호피 무늬에 뭐 이국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좀 만들어 볼까요? 라고 이렇게 막 먼저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 레이시스라는 샵에서 전화한 수 셰퍼드라는 분은 어떤 고객이 거기를 찾아와갖고 요청한 거라는 거야. 약간 에나멜 스타일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어떤 부츠를 좀 만들 수 없겠냐. 이 레이시스라는 샵이, 그러니까 트랜스젠더들이 입는 뭐 드레스라든지 뭐 구두 같은 거 이런 거 파는 데인데, 어떤 고객이 와가지고 트랜스젠더야, 근데 나 이 부츠 같은 걸 좀 신고 싶은데 혹시 없냐 그랬더니 우리 가게엔 없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뮤지컬에 나왔던 것처럼 노스햄튼에서 WJ 브룩스라는
여기 남자 구두만 만들면 되지. 이 구두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페인먼한테 연락을 한 거야. 그래갖고 알겠다고 하면 해보겠다고 해서 스티브 페인먼이 자기 막 다리를 뭐 면도 날을 6개를 써가면서 털을 다 밀고 실제로 모델링을 해야 되니까 그 본도 뜨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막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구두를 만들었다는 거거든. 이 레이시스에서 이 스티브 페인먼한테 전화한 그 수 셰퍼드도 트랜스젠더고. 이런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WJ 브룩스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게 이 트러블 애트 더 탑이라는 방송에서 방영이 됐어. 1999년 2월달 한 그 방송분에서 이게 엄청 화제가 됐던 거야. 그 방송이 화제가 됐고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트러블 애트 더 탑이라는 방송 포맷이 러시아로도 수출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 스티브 페인먼 씨의 이 스토리가 뭐 거의 그 커버 프로그램 에피소드식으로 소개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는 거예요. 99년도 일이야. 근데 이 트러블 애트 더 탑이라는 프로그램이 10년 동안이나 유지될 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램지 고든도 2003년도에 뉴 메뉴라는 편으로 출연됐었고 이 트러블 애트 더 탑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미국 NBC의 마크 버넷이라는 PD가 이 프로그램 괜찮다 싶어갖고 영감을 얻어서 2004년도에 MBC 방송국에서 새로 만들어서 런칭한 프로가 더 어프렌티스. 트럼프가 You are fired 했던 그 바로 모체가 됐던 프로그램이기도 해. 이 트러블 애트 더 탑이라는 방송에서 스티브 페인먼 씨의 구두 공장에 얽힌 에피소드를 소개하면서 그 에피소드별로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붙인 제목이 더 킹키 부츠 팩토리야. 그러니까 이 킹키 부츠라는 제목을 BBC가 붙여준 거지, 결론적으로. 그 에피소드가 시작될 때 킹키 부츠 팩토리라고 하고 이 스티브 페인먼 씨의 사연이 소개가 됐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지. 그렇게 있다가 2005년도에 줄리언 제럴드라는 감독이 약간 코미디 영화로 만들어. 거기에 주연이 누구냐면 노예 12년, 치웨텔 에지오포. 그리고 2006년도에 미국의 그 유타주에서 열리는 썬댄스 영화제, 로버트 레드포드가 만든 영화제인데 로버트 레드포드가 그 내일을 향해 쏴라. 거기에서의 그 나왔던 배역 이름이 썬댄스였거든. 어쨌든 그 이름을 붙여서 만든 썬댄스 영화제에 이 2006년 5년도에 만든 킹키 부츠라 영화를 출품을 해. 근데 그 영화를 뮤지컬을 제작을 한 어떤 두 사람이 봐. 이거 흥미롭다. 그래가지고 뮤지컬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그때 연락한 게 하비 퓨어스타인이라는 극본 쓰는 사람 하고 신디 로퍼 음악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연출에 제리 미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음악 만들고 극본을 써갖고 2012년도에 브로드웨이에 올린 게 바로 이 킹키 부츠라는 거지. 그러면 이 스티브 페인먼은 과연 지금 뭘 하냐? 줄거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주인공 찰리가 런던에 가가지고 뭐 부동산 마케팅 회사에 일하고 뭐 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향 노스햄튼으로 돌아왔을 때 그 부동산 업자가 쫓아와가지고 런던에서 쫓아와가지고 뭐 이 아버지 공장을 뭐 주상복합으로 만들자, 우리나라 판이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만은 근데 실제로도 이 스티브 페인먼 씨의 WJ 브룩스라는 공장은 열심히 했으나 BBC에서 이 사람 방송하고 우리도 인간극장 같은 거 사람 나오면 뭐 2년 후 찾아가고 하잖아. 18개월 후에 다시 찾아가, BBC가. 근데 갔는데, 이제 장사가 아무래도 안 돼, 사업이. 그래갖고 이제 우편 주문 같은 거 좀 받아서 그거 배송해주고 이렇게 근근히 운영하다가 결국 문을 닫고, 플랫, 영국에서 플랫은 아파트 같은 거거든. 그 공장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스티브 페인먼 씨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공장 문 닫고, 2003년도에, 나 이 사람 이야기가 더 뮤지컬보다 서사가 너무 좋은 게, 소방관이 됩니다. 2003년도에 소방관에 이제 그 지원해가지고 일하다가 2006년도에 정규직 소방관이 돼갖고 지금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이 사람이 또 책을 내요. 보스 인 더 부츠라고. 그 이제 부츠 신고 그 자기 이야기를 다룬 그 책도 출간하고. 근데 참, 이 사람 팔자가 기구한 게 2005년도에 영화로 만들어지고 2012년도에 이제 뮤지컬을 했을 때 영화로 만들어질 때 판권을 팔아서 돈을 받았어. 그게 끝이었구나. 근데 2012년도에 뮤지컬로 만들어질 때 뮤지컬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 얘기가 없어갖고
오히려 뮤지컬이 훨씬 잘 됐는데 브로드웨이에서만 막 2,500회 이상 공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한을 이 사람이 받은 게 없어서 브로드웨이에서 킹키 부츠 뮤지컬 처음 공연할 때 초대장 2장 받았다고 하더라고. 이 사람이 와 내가 이 진짜 연예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웠다. 너무 내가 순진했었다. 뭐 그때 그런 인터뷰도 뭐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극본은 하비 피어스타인, 음악 그러니까 작사 작곡은 이제 신디 로퍼, 그다음 연출은 이제 제리 미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토니상이 이제 뮤지컬 관련된 작품들에 대해 상을 주는 뭐 뮤지컬계 아카데미라고 하는 상인데 신디 로퍼가 작사 작곡한 이 킹키 부츠를 통해서 토니상 역사상 유일하게 여성 단독 베스트 스코어 음악상을 받기도 했고 이 작품 자체가 토니상도 뭐 여러 분야에서 상 받았는데 이 신디 로퍼는 두 번째 발표한 앨범에서 트루 컬러 이게 빌보드 차트 1위를 했어요. 예, 그 다음에 타임 애프터 타임 그것도 역시 1위를 했고 근데 이제 트루 컬러가 가사 때문에 사실 그 소위 말하는 성소수자들 그러니까 LGBTQIA 이쪽에서 굉장히 어떤 자기들이 어떤 주제가처럼 좋아하는 곡이기도 하고 실제로 신디 로퍼 자체가 그런 소수자들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고 하비 그 피어스타인도 역시 이 사람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게이인가 뭐 그럴 거라고 자막으로 자막으로 그래서 이 둘이 하비하고 신디가 킹키 부츠의 뮤지컬을 만들 때 극본을 쓰고 음악하고 작곡을 할 때 서로 이제 뭐 바빠갖고 이제 전화로 뭐 얘기를 많이 했다는데 신디 로퍼는 특히 이거 이제 설거지하고 머리 감을 때 악상이 많이 떠오른다는 거야. 신디 로퍼가 그래서 이제 뭐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그러면 휴대전화로 나나나 녹음해갖고 이제 하비한테 보내고 뭐 서로 그렇게 작업을 많이 했다는데 이 두 사람이 제작자한테 보낸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것도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된 게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이 언급했던 내용은 이 킹키 부츠의 핵심은 다 그 포용과 수용이다. 이거를 먼저 강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양한 인종이 이 뮤지컬에 출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세 번째 따라서 롤라 역은 흑인이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서양에서의 우리나라 말고 미국에서 올라가는 혹은 영국이든 간에 해외에서 만들어지는 킹키 부츠의 롤라 역은 다 흑인입니다. 여기에서 그 언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바라는 점을 신디하고 하비가 로라 역은 흑인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정 흑인을 못 구할 것 같으면 유색인종을 써달라. 그 다음에는 다양성을 갖기 위해서 제작진 니들 주변에 있는 니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들이 아는 사람들 위주로 캐스팅하지 마라. 이 말하면 이너서클 이외에 있는 사람들 캐스팅해서 다양성을 좀 갖게 해달라는 이런 어떤 그 레터도 써서 뭐 제작진에 전달했다고 할 정도로 그 극본을 썼던 하비 피어스타인이 캘거리 헤럴드라는 언론사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도대체 이 킹키 부츠의 주제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비 그 피어스타인이 자기가 한 공연을 직접 보러 간 적이 있다는 거야. 근데 공연을 보고 끝나고 이제 사람들 나오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야 이게 마지막에 달콤한 이야기가 있는 로맨스 쇼였어. 그러고 나가는 걸 자기를 봤는데 극본을 쓴 하비 피어스타인이 말하는 이 킹키 부츠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의 치유라는 거야. 중간에 그게 그 내용이. 저는 처음에 이제 이걸 뮤지컬 전문가 입장에서 이 뮤지컬을 다 보고 나오면서 킹키 부츠가 어떤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적 이슈를 담고 있다고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노사 갈등, 아버지가 자식으로 내려가는 뭐 어떤 가계의 어떤 세습, 뭐 남녀 뭐 차별 문제 무슨 이런 모든 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정작 극본을 쓴 하비 피어스타인 이야기한 이 킹키 부츠의 내용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를 치유해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이야기다. 롤라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한 됐고 이제 찰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지 않게 자꾸 아버지가 이제 공장 받아서 하라고 해서 그거 이제 뭐 싫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치유해가는 과정을 다른 뮤지컬이라고 했다라는 점. 이렇게 요 정도까지 킹키 부츠의 어떤 긴 이야기. 어디서도 딴 데서 이런 얘기 해준 사람이 없어요. 아직 줄거리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잠깐만 그래가지고.
자, 지금부터는 킹키 부츠 줄거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문화 산책이죠.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의 문화 산책 시간에는 제가 그 작품들의 줄거리를 최대한 자세하게, 오히려 작가가 그 대본에 써 있는 내용보다 더 살을 얹어가지고 자세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킹키 부츠는 제가 시간이 지금 없어가지고 가급적 간단하게 그 줄거리를 말씀드리고, 요 내용을 보시고 이거 좀 부족한데 그러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킹키 부츠 줄거리 찾으면 이제 쫙 나오고, 뭐 어떤 양반은 거기 막 그냥 대사까지 그냥 막 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제 찾아보시면 되고, 지금부터 킹키 부츠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 찰리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구두 공장을 해요. 100년 정도. 근데 아버지가 구두 공장이 어려워가지고 자식 찰리한테 네가 받아서 해라. 근데 찰리는 이게 싫어. 그래가지고 다른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공장을 접으려고 하는데, 런던에서 우연히 만난 롤라라는 드래퀸은 이제 뭐 여장 남자. 근데 이게 단순하게 여장 남자가 아니라 남자인데 여자 분장을 하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새로운 어떤 정체성이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드래퀸이라고 하고, 그 반대는 이제 드래킹이라고 하는데, 우연히 만난 드래퀸 롤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드래퀸들이 이렇게 공연 같은 걸 많이 해요. 쇼 같은 거를. 그 사람의 그 같이 데리고 있는 무용단, 엔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소위 말하는 킹키 부츠, 이거를 개발을 해서 밀라노의 패션쇼에 그거를 진출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롤라와의 갈등, 그 다음에 마지막에 휘날레를 장식하는 밀라노 패션쇼에서 찰리가 직접 그 킹키 부츠를 신고 런웨이를 걸으려고 했으나 잘 신어보지도 않고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실수했을 때 롤라가 엔젤들하고 나타나가지고 그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고 끝난다라는 내용인데, 이 공연 뮤지컬에서 제가 가장 좋았던 곡은 롤라가 그 시제품으로 만든 킹키 부츠를 신고 이건 좀 부족하다, 색깔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직접 그 스케치북에 막 디자인을 하면서 같이 막 노래를 불렀던 Sex is in the Hill이라는 그 곡이 저는 뭐 가장 마음에 들었고, 같이 봤던 우리 와이프는 롤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드래퀸 쇼를 하는 곳에 찰리가 같이 갔었을 때 그 불렀던 랜드 오브 롤라라는 곡이 뭐 가장 좋았다고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한국말로 번안해서 가사를 번안해서 부르다 보니까 영어의 음절하고 우리 한글의 음절이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뭐 들리는 부분도 있는데, 롤라가 그 공장 직원 중에 돈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What a Woman Want라는, 여자가 원하는 것이라는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합창단들이 이제 어머나를 많이 나와요. 거기 노래 중에 어머나 나오는데, 이게 원어에서는 와러맨인데 이제 이게 음절수를 이제 3개로 맞춘 건데, 어떤 그런 게 좀 있고, 모르겠어요. 용인 포나톨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저는 거기서 봤으니까 이게 오디오가 그렇게 막 안 좋아가지고 이제 그 돈하고 롤라가 권투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부르는 노래의 가사를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던. 찰리라는 사람이 아버지 공장을 물려받지 않으려고 하다가 롤라라는 사람을 만나서 킹키 부츠를 만들고 다시 공장을 살린다, 이런 어떤 내용이니까, 시간이 되시면 공연이 아마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처에서 이제 10월까지는 서울에서 13만 명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지방 7개 도시를 돌면서 한다고 하니까 근처에서 공연을 하면은 보셔도 연시를 즐기기에는 좋은 내용일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포용과 수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 공연이기 때문에 2023년에 대한민국의 어떤 필요한 어떤 시대 정신이 아니겠느냐. 되게 신나고 화려하기도 하고. 공연이 뭐 하여튼 그 드래퀸들하고 엔젤들의 그 화려한 무대가 볼만하다. 노래도 꽤 훌륭하게 하고, 특히 그 롤라 역을 맡았던 서경수 씨, 물론 찰리는 신재범 배우가 했는데 상당히 훌륭하다. 그 롤라가 말씀드렸지만 드래퀸이기 때문에 이 여장 남자이긴데, 그 애초에 미국에서 원래 만들 때 이 롤라 캐릭터는 어떤 권투 선수의 체격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뽑아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해서, 실제로 이제 공연을 보면 막 근육도 있고 그런 분이 롤라 역을 했는데, 서경수 씨가 상당히 훌륭하더라. 이 롤라 역은 극본을 쓴 하비 피어스타인하고 작사 작곡 음악을 만든 신디 로퍼가 애초에 제작진한테 요청했던 게, 롤라는 가급적인 흑인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정흑인을 못 뽑으면 유색인종으로 해달라고 할 정도로 다양성을 강조했던 뮤지컬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평점은 5점.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왜 이렇게 하여튼 중요한 뭐가 있어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평점은 5점 만점에 3.9점에서 4.0. 오늘은 이 레인지를 둡니다. 3.9도 아니고 4.0도 아니고 그렇다고 3.5도 아닌 이 사이를 그날 기분에 따라서 평점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2022년 깎는 이유가 뭔지 알려줘요. 깎는 이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오디오가 이게 좀 안 좋아갖고 공연장에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던 그런 어떤 순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요새는 다 스테레오 5.1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피커별로 음을 다 분리해서 나와요. 그래서 왼쪽에서 뭐 나올 때 이쪽에서 나오고 근데 저희가 그때 2층에서 봤는데 저기 위쪽 왼쪽에 이제 스피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무슨 노래가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퍼커션 두드리는 소리가 또당딱딱딱 여기서 나가지고 저하고 와이프 이렇게 보다가 진짜 그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공연이 아니라 공연 장애 문제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원래 이게 라이브 연주가 아니라 MR을 틀어놓고 이제 공연하는 거라서 분리가 그렇게 이미 돼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점이 공연에 몰입해서 보다가 뚜당땅땅 해서 놀라게 하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 그래서 그런 거 하고 그다음 일부 마지막에 롤라의 마음에 들게 부츠가 나왔어요. 드디어 이제 그래갖고 다 기뻐가지고 공장 사람들하고 롤라하고 엔젤들이 막 춤출 때 그 컨베이어 벨트 위를 막 제가 볼 때 상당히 위험해 보였는데 별도의 안전장치 같은 게 보장되지 않은 것 같았다. 아주 막 덜렁덜렁하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이제 그 배우들은 열심히 막 움직이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위를 막 걷고 앉아갖고 막 하고 자꾸 뛰고 좀 위험해 보였는데 요즘 같은 이 안전 불감 시대에 조금 위험해 보였다.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1에서 1점 정도가 깎였고 나머지는 뭐 전체적으로 훌륭했고 배우들의 연기와 노래가 훌륭했다라는 점에서 3.9에서 4.0을 오늘은 기분이 좀 괜찮기 때문에 4.0인데 어제까지만 해도 3.9 어제는 3.9였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일은 4.1입니다. 4.0은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고 2022 문화산책 마지막 그 공연은 킹키 부츠 편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